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수직이 착륙 수송기 MV-12 오스프리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KT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최첨단 무기 도입에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2016년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열린 연합 상륙훈련 쌍용 훈련에 참가한 미국 대군의 강습 상륙함군함 리차드헌에서 오스프리가 이륙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6일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의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FMS는 무기 거래 시 이루어지는 국가 간 보증 계약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군수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ESC에 따르면 이번 승인의 거래액은 총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M149 21기관총 등 각종 무장은 물론 기술 지원과 인원 훈련 비용 모두를 합한 액수다. 1980년대 후반 대과 보잉이 합작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오스프리는 활주로 없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해 특수전 작전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500km 중간 급유 없이 3,900km를 날 수 있다. 기존 헬기에 비해 속도는 2배 빠르고 항속거리는 5배 이상 길다고 한다. 방산업계에선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T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구매 계획을 마뜩찮게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1,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춘 상태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는 자국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유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한국 정부에 다짐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인도네시아가 2조 4천억 원을 들여 오스프리를 구입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오스프리는 현존 최고가 헬기 중 하나인데다 정비 소유가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일본 정도가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스프리의 대당 가격은 2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이 8천만에서 9천만 달러를 오가는 스텔스기 F2보다 비싼 액수다. 인도네시아가 KTX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다른 나라 첨단 무기 도입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3월 사태와 쇼트 랭고노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FMS 방식을 통해 F-35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의 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8대 TCNS의 스크립급 잠수함에 적고 윈드급 코르벳 초계함 2척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라팔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500억 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개인의 팩스 분담금 지급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일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할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을 차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서울 ADX 2015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 전시돼 있는 KTX 모형. ADT는 지난 6일 대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레이스 레이더 시험 개발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2019년까지 공대공 모드 2021년까지 공대지 공대해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ADD는 이 자리에서 실제 항공기에 탑재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한 레이스인 레이더 응용 연구 시제품을 시연해 보이며 개발 성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뿐만 아니라 CJ 완성 이후 발전한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 핵심 부품들을 추가로 소형 경량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더불어 ADD는 에이스인 레이더와 함께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의 항전 장비에 대해서도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뒤집힐 경우 국내 개발에 성공해 아래 86개 탑재 운용 중인 전술 정찰 영상 정보 수집 체계와 유사하며 RF 참모 역시 의자형으로 개발해 공군이 사용 중인 기존 장비의 Q200을 내장형으로 전환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ADT의 설명이다. 실제 UT 집회와 RF 참모는 탐색 개발을 통해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성숙도 6단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LED는 탐색 개발 당시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한 TRL로 평가를 받았던 IRST도 탐색 개발 후 함정용으로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국내 독자 개발 통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함정용 아리아캐스트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의 고급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체계 통합과 관련해서도 ADD는 함정 전투 체계와 군단급 무인기 체계 통합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레이드제이는 레이에스의 레이더의 개발과 통합을 맡고 나머지 3개 장비는 관련 기술을 업체에 이전의 업체 지도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아이디어 이 소장은 KTX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므로 많은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기술 개발은 반드시 기한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항 중인 KTX 보람의 진짜 난관은 지금부터 전투기는 모든 무기 중 가장 만들기 어려운 무기다.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단 몇 킬로그램의 무기라도 치열하게 분석해서 중량을 줄여야 하는 데다 운용해야 할 무기는 수십 종류에 달한다. 그리고 모든 작전과 임무를 한 명 혹은 2명이 완수하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초음속으로 고기동을 할 때에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아무리 비싼 탱크라고 해도 10개 이상의 무기를 운용하거나 수평선 밖의 표적을 공격하진 않는다. 이지스 구축함이 아무리 복잡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수십 명이 달라붙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그만큼 전투기는 만들기 어렵다. 점에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TX 일명 보람의 사업의 진행 상황은 놀랍고 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편이다.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KTF-X의 체계 통합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TF-X의 시리아를 진행했고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인내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진짜 실물 KTX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인 K보람의 사업은 그동안 엄청난 의구심과 공격 그리고 비난을 꿋꿋이 물리치고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10여 차례에 가까운 타당성 평가와 연구 보고서들 중에서는 개발 통과를 위해 무리하게 낮은 개발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외국산 기체를 억지로 도입하기 위해 외국산 기체의 가격과 유지 비용을 억지로 낮춰 계산하는 것도 있었다. 보람의 사업이 실패할 것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과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쪽 모두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천만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보람의 사업은 찬성편의 희망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전투기인 K-86과 F-15K와 같은 수입산 4세대 전투기들은 전자전 장비와 같은 핵심 부품의 수입이 쉽지 않아 몇 년간 부품을 구하지 못했으며, 해외 업체 책임자의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인 PB를 해외 업체가 수행할 경우 국내 업체가 하는 PB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F-35를 우리 손으로 운영하면서 비행기의 모양과 외관을 섬세하게 다듬고 특수한 소재로 전파와 열소리의 방출을 줄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뛰어난 위력을 직접 체험 중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할 때 스텔스 기능을 상당 부분 고려한 4.5세대 전투기인 KF-X 전투기의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람의 사업에 장애와 어려움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개발 실패는 물론 비용과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실제로 전투에 적합하고 안정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 평가 과정에서 큰 난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은 군용 항공기 개발 도중 사람의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 KT-1부터 T-50 수리온에 이르기까지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목숨을 건 비행을 하면서도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기를 제작하고 시험 비행하는 과정은 훈련기보다 훨씬 가혹하고 위험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고 KT-X의 비행 성능도 애플 FA-50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든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 비행과 완성 과정에서도 경계해야 할 것은 KT-X의 성능에 대한 비판이다. 이미 개발하기도 전부터 4.5세대 전투기인 F-택시의 예상 성능이 5세대보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시험 비행과 초도, 양산 때까지 성능에 대한 비판은 줄지 않을 것이다. 진화적 개발 전략으로 초기에 생산되는 개인의 부익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